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문 닫고 개잡기의 조치가, 즉 이 몇몇 증권사에 대한 처벌이 왜 하필 지금 나왔을까? 그런 법이 없었으면 언제든지 처벌해도 됐었을 건데 왜 지금 나왔을까? 근데 기사로서는 이렇게 크게 떴지만 이 전문가들이 분석해본 결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처벌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 기간이 꽤 오래됐었습니다. 빌드업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의 A주 주식시장은 올해 이미 몇 차례 큰 폭락을 겪었습니다. 수천 개 종목이 하한가로 떨어지고 하루에 시가총액이 2조에서 3조, 한국 돈으로는 400조에서 600조, 이 정도의 돈이 증발하는 상황이 올해 이미 3차례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는 2월 초입니다. 하루 만에 4,600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 3조 위엔이 증발을 했어요. 즉 한국 돈으로 600조입니다. 600조. 현대차 4개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3분의 1이 날아갔고요. 두 번째는 3월 19일이었습니다. 4,900개의 종목이 하락했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조 200억이 사라집니다. 400조입니다. 400조. 세 번째는 5월 21일 또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조 위엔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400조예요. 지금 환율 정확히 계산하잖아요. 440조입니다. 한국 돈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2일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고를 냈습니다. 타이거증권, 푸투증권, 롱브리지증권이라는 크로스보더 투자 증권사 3곳에 대한 중징계였죠. 앞뒤가 단 하루 차이.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A주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증시 부양 조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국가 대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상장사 대주주와 대형 기관들이 주식 매도 한도를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제한도 있었고, 그렇게 주요 지수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억지로 붙들어 놓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 법칙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한 차례 오르면 그 상승은 곧바로 한 차례 매도와 현금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럼 그 돈 번 사람들, 현금화된 그 자금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죠. 중국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벌었지. 야, 벌었어. 이걸로 또 다음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외로 빼돌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중국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뭐 80억짜리, 120억짜리 펜트하우스, 저쪽에 성북동 이런데 단독 주택 이런 거를 일시불 캐시로 샀다. 이상하지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탈출된 자금들이에요.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이 중국 애들이 한국 와서 펜트하우스를 사고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건물을 일시불로 사고, 이런 기사들 검색해봐. 나와요. 많이 나와. 근데 그 자금들이 대부분이 이런 대탈출의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지.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큰 돈을 벌잖아요. 진짜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이 돈을 어떻게 해외로 빼돌릴지, 해외로 빼돌렸을 때 온전한 자기께 되거든. 제일 좋은 데가,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맨날 미국 욕하고 미국 적대시하고 그러잖아요. 중국 부자들 미국 겁나 좋아해요. 여러분들 맨하튼에 최고 부동산 재산들 중에 3분의 1게 중국인 거라잖아. 3분의 1이. 캐나다는 이미 중국 자본에 인해 가지고 한번 휩쓸어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5년 한 해만 중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1조 달러면 1,500조. 1조 달러가 넘잖아. 그러면 한 2,000조 정도 된다고 치자.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삼성전자 시총이 빠져나간 거야. 한국에서 이 돈 빠져나가잖아요. 주식시장 25% 폭락해요. 코스피 지수 25% 폭락합니다. 지금 다들 국장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주식시장, 주식 재산이 25%가 깎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공산당, 특히 시진핑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어? 시진핑은 여기다가 칼을 빼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 칼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자, 5월 22일 문 닫고 개잡기의 이 작전이 시작이 됐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자금 유출에 대한 엄격한 조사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격화될 거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나간 돈이 1조야. 근데 지금 시진핑이 요번에 벌금 때린 거 몇백억이야. 아직 1조가 남았는데 이 몇백억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죠. 각종 방법과 각종 공산당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법을
내세우면서 그거 다 회수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이거죠. 중국 내부에서 돈을 해외로 운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과 부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고, 권력은 없어. 그냥 중국 내에서 부만 있어. 그런 졸부들, 어쩌다 부자 된 애들 너무 많거든. 그런 애들이 이제 털리는 거예요. 그런 탈출한 자금 중에서 일부만 한국으로 와도 걔네들이 한국 와가지고 부동산 산다? 한국 집값 또 오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지금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제약을 걸어야 돼요. 지금 제약이 너무 없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0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싱가포르에서 100억짜리를 자산을 살려고 그러잖아. 그럼 세금으로 100억을 더 내야 돼. 그러니까 200억을 써야 된다 이거야. 이 정도 조치를 해줘야지. 뭐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 자산을 취득하는 이 문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결국에 피해보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걸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하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걸 비싸게 사야 됩니다. 캐나다 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수만 10만 호가 넘어요. 여러분 그 10만 호가 넘는 그 부동산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잖아.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집값 거품 확 꺼집니다. 10만 호 중에 약 6만 6천 호가 중국인이에요. 아이 왜 도대체 야 중국인들한테 집도 쉽게 팔아줘, 투표권도 줘. 아이고 뭐 아니 도대체 누가 중국인들을 이렇게 상점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허락했는데? 나는 허락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 허락했어요? 도대체 누가 허락한 거야 이거? 중국에서 이런 자금 유출에 대한 엄격한 조사는 계속 격화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탈출 러시가 되겠죠. 탈출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그 탈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부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그만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그 호주에 탈출한 그런 중국의 정치 가문의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저번에도 한 명 털렸었잖아. 여러분들 걔네들 부가 어느 정도냐면 걔네들은 진짜 호주에서 최고급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걔네들이 백화점 가서 쇼핑 한번 하잖아. 걔네들은 그 백화점 전체를 하루 빌려버립니다. 걔네들이 그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겠다. 그 백화점에서 하루 그냥 문 잠겨요. 잠그고 걔네들한테 그냥 쇼핑을 열어줘요. 걔네들 거기 있는 거 그냥 먼저 쓸어 담아가.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그 교통사고 낸 그 여자.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한동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도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까지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 반면 중국은 투자 부진과 내수 취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중 간 금리 차이는 계속 확대되고 중국 자금에는 지속적인 유출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중국 당국은 자연스럽게 더 강하게 틀어막으려고 하겠죠? 첫 번째 단계는 문을 닫고 개를 때려 잡는 것이고, 맞은 것은 작은 개들. 이것은 큰 개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효과를 내죠. 물론 이것이 시진핑이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시진핑은 한 번에 문을 완전히 닫아가지고 큰 개와 작은 개를 한꺼번에 때리는 거지. 하지만 중국의 이 체제 자체가 시진핑이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못하는 체제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계속 반부패를 하고 사람을 잡고 이 압력을 점차 아래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2026년 4월 하순에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 리원저가 면직이 됐어요. 중국에서. 2026년 3월 하순에는 제1부 부국장 조량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하순에는 증권사에 대한 첫 번째 벌금 고지서가 내려왔고요. 그 사이 간격은 계속 한 달 정도였죠. 그죠? 이것이 바로 시진핑의 압력에 대한 중국의 체제가 반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따라서 중국 인민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중국의 더 많은 금융권 고위 관리들이 체포되고 중국의 더 많은 금융기업들이 처벌받는 모습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차별로 계속 이제 털릴 거거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해외로 이전하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 다음 벌어질 일이 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의 금융과 세무가 점점 하나로 결합될 것이라고 예상해요. 불법 해외 투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미 누가 해외 투자 플랫폼에서 미국 주식을 샀는지 확인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자연스러워지죠.
너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겠다. 니들 그동안 해외에서 미국 장에서 돈 많이 벌었지? 이제 정부에 상납해야지. 물고기가 커졌잖아요. 중국 정부는 어찌 보면 그동안 이걸로 문제를 안 삼았던 게 물고기가 커지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이제 물고기들이 아주 컸으니 이제 통통할 때 잡아먹어야지. 이제 중국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들어 올 겁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또 하나의 무서운 소식을 보도를 합니다.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중국의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 특히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세 지역의 관련 인력들이 세무조사를 하라라는 통보를 이미 나라에서 받았다라는 거야. 이 조사는 최소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여러분들 계좌에 3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탑급층 부자들만 일단 시작을 하겠다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계좌는 모든 투자 계좌, 신탁 계좌, 저축 계좌, 이런 모든 계좌들을 다 합친 액수. 네가 만약에 3천만 달러가 넘는다. 그럼 당신은 털리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은 보통 화교 출신들이 많고요. 해외 신분을 얻은 뒤에 중국으로 돌아와서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해외 신탁기관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0%에 이르는 투자 수익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중국에서 약 5만 내지 6만 가구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3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3천만 달러이면 한국 돈으로 약 500억 이상이네. 450억 이상. 그러니까 계좌에, 근데 이 계좌가 그냥 은행 계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 주식 계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계좌에 합쳐가지고 450억 이상 있다. 그러면 이제 네가 그 450억을 이뤄낸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털어가겠다 이거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드디어 제대로 자란 부추들, 정말 영양가가 제대로 올라온 아주 특급 부추들을 확 갈아내는 거지. 이 털리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를 가지고 있고 정말 부자, 투자의 귀재 다 좋아. 하지만 인맥은 없어.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가죠. 인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가지고 그 인맥을 또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또 해외로 빼돌리겠지. 그리고 중국의 세무조사의 원칙은 보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인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큰 손들을 조사해요. 부자들을 일단 다 털고, 부자들 조사가 끝나면 이제 중간 규모 자산가와 작은 자산가들, 그 밑으로 이제 쫙 털면서 내려온다 이거야. 야, 요렇게 한번 터는 걸로 중국 정부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확보하게 될까? 감도 안 온다. 그럼 중국의 민영 기업들, 잘 나가는 민영 기업들 바로 털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그 대기업들은 다 해외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이디라오, 여러분들 실제로 하이디라오가 여러분들 중국 기업인 줄 알고 있죠? 그 하이디라오 아마 지금 싱가포르 기업일 거야. 그 하이디라오 총수 싱가포르로 도망갔어요. 이미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이디라오가 중국 호거 브랜드인 줄 아는데 중국에서 시작한 건 맞지만 지금 거기 있는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부분 자산들 해외로 다 도망갔어. 지금 하이디라오의 회장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이미 도망갔어. 돈 빼낸 지 이미 오래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이디라오 호거는 이제 싱가포르 호거예요. 여러분, 하이디라오 호거는요 싱가포르 브랜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금융적으로 문을 닫고 세무나 이런 걸로 중국의 인민들을 때려잡기 시작한다면 이 부자들이 돈의 뿌리가 중국에 남아있을까? 안 남지. 절대 안 남지. 한국도 안 남는데. 한국은 때리지도 않았잖아. 그냥 한국은 상속세가 좀 높아. 그래도 이렇게 탈출하는데 중국은 때리잖아. 중국 때리는데 부자들은 안 나가겠어요? 절대 중국으로 투자를 안 하고. 여러분들, 이 자본이라는 거는요 오직 이익의 전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가 없다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투자를 안 해. 그냥 현금 보유. 현금도 종목이거든. 돈이 국내에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부자들이 열정적으로 중국의 A 주식 이런 데 뛰어들어가지고 실물 산업 투자에 나서거나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이것은 이미 금융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역설이죠. 자본 유출을 억제하면 오히려 투자 고갈이 생깁니다. 문을 닫으면 겉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외국 자본이 받는 인상은 뭐예요? 내가 중국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나도 문 닫고 개잡기를 당하겠구나. 그러면 외국 자본은 아예 들어오지 않죠. 그 결과 자본의 증가분은 극도로 억제가 됩니다.
번영도 동력도 질식합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내 자본 축적만으로 투자 증가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유출을 금지하는 순간 자본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들어눕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본가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여러 국가와 여러 산업에 돈을 분산할 수가 없죠. 위험성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성장 포인트를 잡을 수도 없죠. 그렇게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자본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꼴이 돼요. 그러면 위험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게다가 거기다가 중국 정부 자체가 위험 요소잖아요. 중국 정부 자체가 여러분들 외국 자본한테 있어서는 제일 큰 위험 요소예요. 왜? 지들이 말 한마디에 그 돈이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 중국은 자기들한테 불이익이다. 그러면 말 한마디에 외국 자본을 그냥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은 위험을 낮추죠. 위험을 낮추는 게 자본가들이 최우선적인 선택인데 뭐야 위험을 낮추려고 이 돈을 빼가려 하는데 중국에서 내 돈을 못 빼게끔 하네. 자, 그리고 보통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는 동시에 저금리 정책도 선택을 합니다. 투자를 장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저축 수익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자본은 국채를 쌓아두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되죠. 또는 위험은 낮지만 수익도 낮은 국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위험 고수익 산업은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죠. 빠르게 말라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기업은 규모를 줄이고 연구개발을 줄입니다. 사회 전체에는 위험 회피 열풍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금처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상품을 다시 사들이게 되죠. 이 일련의 연쇄 반응은 자산 배분을 왜곡하고 자본 이용 효율을 낮춥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상황 안 좋은데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보면 지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때려잡겠다 하면서 많은 법을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런 저렇게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절대 안 잡히죠. 참 이게 자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때려잡으려 하면 더 안 때려잡혀져. 오히려 자유를 많이 풀어주고 뭔가 이런 제약들을 많이 풀어주는 순간 자금들이 더 모이고 더 활발해지고. 한국 부동산 시장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전체 자본을 다 때려잡겠다잖아. 시진핑이. 나 진짜. 시진핑 그런 거 누가 배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또 반드시 발생할 일이 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하 산업과 권력지대 추구가 생겨난다는 점이에요. 어떤 형태의 봉쇄든 그 봉쇄와 그림자처럼 함께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둘러봐도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암시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앴던 사례도 없고요. 시진핑이 봉쇄를 하는 한 암시장은 반드시 더 활발해집니다. 더 커져요. 자본 유출을 막으면 지하 전장이 반드시 번성을 하게 돼요. 외환 한도가 희소 자원이 되면 자본 유출이 막힌 순간 지하 시장 반드시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무면허 기관들이 모두 단속당한 뒤에도 합법 금융기관들이 지하 전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합법 한도 밖에서 똑같이 지하 전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합법 단체들도 결국에는 불법 암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죠. 반드시 이 뒤에 터지는 사건들은 지금 앞에 터지는 이런 사건보다 더 크게 터져요. 20세기 7, 80년대 그때를 보면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런 상황은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봉쇄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는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은요, 아주 정석적으로 그 구덩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목소리를 맞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중국 정부는 계속 돈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국 국민들은 죽어난다. 그래서 중국의 국민들은 능력이 된다면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어떻게 한다? 해외로 자기 자본을 빼돌리려고 한다. 어차피 중국에서 자기 돈 모아봤자 자기 거 아닌 걸 알거든. 그러면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로 가겠죠. 어디요? 가깝게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미국, 유럽! 그럼 그 나라들은 다시 한번 차이나 머니의 급습을 당하겠죠.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본다? 그 나라의 국민들.
그럼 그 나라들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차이나 머니 혹은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세금을 더 매기거나 더 좋은 방호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작업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6월 3일 투표 잘 합시다. 선거가 끝나도 시장이 계속 오를 수 있을지 그건 진짜 신도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주식 계좌에 대기 매수 자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모르지 뭐, 아무도 몰라. 6월 4일부터 기관 매도가 쏟아져 나옵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그걸 다 개인들이 받을 수 있잖아. 혹은 외국인들 여러분들 지금 뭐 매도세가 심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종목마다 다 다르던데. 어떤 종목들은 외국인들을 엄청 사고 있던데. 일단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핫한 주식 시장은 한국 시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핫한 시장은 한국 시장이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짜 한국이 누워서 이기고 있다고. 당영 한국은 지금 누워서 승리하고 있다고 겁나 부러워해.